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5개년 장별 기출문제풀이 사회복지 정책론 제3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성. 아유, 저는 뭐 학교에서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 나는 다 재밌기도 한데 정책론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우리나라 지금 맨날 정치권에서 싸우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 아, 저 국회의원, 저 사람은 사상이 약간 저쪽이구나. 우리 대통령은 약간 저쪽이시구나. 아, 고병무 교수는 약간 사상이 저쪽이구나.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 제가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이데올로기 하는 왜? 이거 알아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이거. 이데올로기. 제가 괜히 무슨 윤석열 대통령, 무슨 한동훈, 무슨 여당 이재명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느껴야 된다고, 느껴야 된다고. 고병무는 어느 쪽일까? 스스로 풀어보세요. 저는요, 얘기 안 할래. 교수님은 사회복지니까 평등이겠죠.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교수님은 군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요. 약간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고 자유적일 것 같아요. 그럴까? 교수님 어느 쪽이에요? 배트맨? 다양한 이론과 모형이 다뤄지므로 어유 씨 통상 다루어 이렇게 쓰지 다루어 이렇게는 안 쓰는데 어유 우리 여기 편집하신 분 아유 간만에 다루어 예, 짐으로 예, 비교를 통해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사람 이름 나오는 거 알겠죠? 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온 적 있습니다. 최근에. 최소 3문제. 여러분 때도 3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봅시다. 1번. 자녀적 개념체. 이것도 사람 이름이죠. 그 유명한 누구예요? 우리의 윌렌스키 르보 교수님. 스키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러시아 계통 같고. 르보, 르네, 르보, 르댕. 프랑스 쪽이죠. 그러니까 약간 요분들은 한쪽은 러시아분, 한쪽은 프랑스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르보. 자,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요거는 선별주의. 필요한 사람한테만 하자. 요거는 몽땅 하자. 당연히 여기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 것이고 여기는 몽땅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는 효율성이 높고 여기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면 효과성은 높고 사회적 효과성.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예, 선별적.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자꾸 국가한테 빨리 돈 내라, 빨리 생계급여 내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예.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 일시적으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도적 개념은 지속적으로 법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 제도적 개념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연속적으로 대신에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응급적으로 긴급적으로 요 말 나오면 무슨 개념? 요거 자녀적 개념. 자녀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가 스스로 어떻게 간에 시장에서 네가 이렇게 자립자활하면서 발버둥 쳐가지고 네가 먹고 살고 빈곤을 탈출하래. 이건 맞죠. 보수주의자들의 맥락. 자립자활.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만약에 시혜나 자선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는 저기 자녀적 모형이 맞아요. 요걸로 본다 그러면 자녀적 모형이 맞아요. 근데 이걸로 보진 않지만 국가에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간 뭔 소리야.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권리성이 강하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법에 나와 있잖아. 빨리 지자체 세종시는 빨리 나 먹여 살리란 말이야. 보건복지본. 법에 나와. 아니 법이 이거잖아요. 법이. 옳은 거네. 3번이구만. 아, 47%.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오답 마킹이 나왔다는 건요, 헷갈리신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시고 지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자꾸 흔들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위주로 해서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장난 하는 것들 딱 독수리 같은 눈을 꼽아내시면 돼요.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우리 키워드 170번이 되겠고, 2번 사회복지 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 이론은 정치권, 다른 말로 참정권, 다른 말로 피선거권, 맞지? 다른 말로 입후보권, 피선거권 맞나? 선거를 당하는 거니까 맞죠? 예. 공민권, 보통권, 경제권, 사회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이게 왜 튀어나왔죠? 정치권이. 이건 중간. 자, 순서대로 할게요. 시작. 시민권, 소수만이 가지는 권리. 여기서 투쟁을 해가지고 얻은 게 공민권, 보통권, 그 다음에 참정권 또는 정치권, 같은 말.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권,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시민권,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특히 요거는 정치권으로 쓸 수도 있다. 틀렸고. 권력 자원 이론.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권력.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력을 얘기합니다. 정치 세력을 얘기해요. 즉 1인 1투표잖아요. 1인 1투표기 때문에 대표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면 여기 소수는 부르주아고 다수는 노동자일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쪽수가 얘가 더 많다는 거죠. 고로 1인 1투표제에서는 여기가 똘똘 뭉치면, 즉 노동자, 노조가 중심이 돼서 똘똘 뭉치면 전부 다 위는 누가 차지한다? 노동자들이 차지하면서 정책을 주무를 수 있다는 거죠. 즉 권력 자원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권력 자원 이론은 노동조합의 노조의 중앙 집중화 정도, 좌파 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이거를 한번 우리 저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어. 데이터를 하는데 20대 지금 대학교 다니는 우리 20대 분들이 이게 되게 취약해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취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것부터 구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것부터 구분, 좌파, 우파 이것부터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후에 기득권 증인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얘네들을 전부 다 단두대에서 목을 쳐버리자고 한 쪽이 있었어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걸 누가 했겠어? 그렇지. 노동자들이 주장을 한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자코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앉아있었단 말이야. 의장인 내 입장에 봤을 적에는 왼쪽에 앉아있어.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전부 다 단두대에다 목 잘라버려야 된다고 가지고. 반면에 야, 좀 앵간히 좀 해라. 좀 웬만해서는 좀 왕인데 그래도 왕비인데 대대로 좀 봐주자. 요걸 왕당파라고 그래요. 요 왕당파가 오른쪽에 앉아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왕을 봐주고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도 봐주고 귀족도 봐주는 거 뭐야?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수예요. 걔네들은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의회에서 좌석 배치해서. 여기 좌파, 여기 우파. 그래서 우파가 뭐예요? 다른 말로 진보,
또는 급진주의. 그때는 급진주의라고 그랬어요. 보수주의는 뭐겠어요?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보수.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뭐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갖고 또 바뀌어. 뭘로? 새롭게 새로운 우파. 그게 뭐야? New Right. New Right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옳은 신우파예요. 신우파. New Right. 그럼 교수님 레프트는 뭐예요? New Left 있어요. New Left는 없어요. New Left. 그러니까 이것부터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면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꼬여요. 그럼 교수님 저 중도파는 없나요? 중도파 있죠. 중도파, 중도 노선. 그건 뒤에 가서 나와요. 얘네들 둘이 너무 노선이 분명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특히 경제정책에서 경제복지에서 맨날 치고 싸우니까 영국에서 야 머리 아파 그냥 제3의 길 할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기 조지아 밀딩 교수님은 중도 노선 이렇게 얘기해요. 있긴 있어요. 중도 노선. 그건 후반부에 나오는 거야. 원래 출발은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에요. 우파 전파. 보수 진보 또는 급진주의. 그러면 노동자 노조 그러면 어느 쪽이었어요? 그렇죠. 좌파죠. 그래서 좌파 정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살짝 요 단어를 바꿔요. 우파 정당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얘는 틀리는 거예요. 권력자원 이론은. 저 같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그러니 좌파 우파 이것부터 이거는 무슨 뭐 정치인들이 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정치만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 이거는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 우파 좌파 얘기는. 그래갖고 자코뱅이가 전부 다 그냥 다 목 쳐버렸잖아요. 6천 명을.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니까는 염증을 느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좌파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자코뱅을 단두대에 세워버렸어요. 왜? 그냥 조금만 어긋나면 전부 다 목을 쳐버리니까 야 이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새끼 목 쳐버리자. 그래갖고 자코뱅은 목을 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붕 떠버렸잖아요. 왜? 왕당파는 전부 싹 다 몰살당하고 3대가 멸족해버리고 여기 핵심적인 급진주의 자코뱅이라든가 걔 이름 뭐야? 그 되게 유명하네. 걔도 나중에 단두대 끌려갔지만 여기는 붕 떴어.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딴따라단딴딴딴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나타난 거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래갖고 지가 딱 다시 황제에 오른 거죠. 맨 처음에는 통령이라 했다가 제1통령.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란 말이 원래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야. 개념이 대통령이. 사실 미국이 독립할 때요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해준 나라는 프랑스예요. 왜냐면 영국 놈들하고 싸웠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 그럼 영국 놈들 몰아냈잖아. 캐나다 쪽으로 몰아내고 전부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프랑스 형님 우리가 드디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물 하나 줄게. 선물. 그게 뭐야? 그게 자유의 여신이잖아요. 자유의 여신은 어느 쪽이야? 자유의 여신은 드라쿠아. 자유의 여신은 프랑스라고. 여신은. 그리고 자유의 여신 딱 선물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프랑스를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물론 영국하고도 지금 친하긴 하지만 프랑스.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가 미국하고 프랑스란 말이에요. 다음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 이론은 뭐냐면 자 이제 선진국이 됐어. 선진국이 됐다 보니까 다양성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정당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간에 서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 제가 공무원 쪽에 있을 때 되게 웃긴 게 뭐냐. 해커스 공무원에서요. 수강생이 등록하면 교재를 무료로 줬어요. 그러니까는 공단계에서요. 야 우리도 해 그래. 그러니까는 에듀윌에서요. 야 우리도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무원 빅3가 3개잖아요. 해커스, 공단기, 에듀윌. 이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다음 해커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도 야 우리도 해. 우리도 막 이렇게. 되게 웃겨요.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공무원 쪽에 있으면서 보니까 어느 쪽에서 하나 했다면 바로 해. 근데 그 혜택을 전부 다 누가 누리는 거야? 수강생, 수험생들이 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기업이 됐든 정당이 됐든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 막 경쟁을 통해서 그 혜택을 소비자, 지역 주민, 국민들이
그거를 받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익집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후진국에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경쟁이 활성화된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바로 나왔네.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 맞는 거죠. 일단 얘는 틀렸고 이해 맞고 국가 중심 국가라는 거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앙정부를 얘기해요. 국가 그럼 무조건 중앙정부예요. 그러니까는 국가 중심 이론은 다른 말로 중앙정부가 끌고 나가는 형태야. 그러면 중앙정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료,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중심 이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관료 중심 이론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국가 중심 이론, 관료 중심 이론. 이게 엘리트 이론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엘리트는 관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사관학교 출신들. 예전에는 다 사관학교 출신들, 다 엘리트. 전두환 다 사관학교 출신들이잖아. 그 다음에 누구? 언론인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엘리트라는 거는. 그 안에 구성이 있는 소수 정예가. 그런데 국가 중심이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관료들. 그 뛰어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경제개발 5개 단계처럼 복지정책을 끌고 나가는 형태.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국가중심 이론. 다른 말로 관료중심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문 보실까요?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서 뜬금없이 국가 엘리트 요건 약간 말이 예상 좋아. 일단 넘어갈게.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 이게 왜 나와요? 고용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고용주들하고는. 사장님이 여기 왜 들어가? 여기 기업이 안 들어가요. 중앙정부는. 수렴이론.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산업화가 되면 죄송합니다. 도시화가 되면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복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 거기는 시스템이 공산주의란 말이야. 그죠? 사회주의란 용어보다는 저는 공산주의가 낫다고 봐요. 자꾸 사회주의 그러면 우리하고 헷갈리니까. 걔네들 그러니까 공산당 맞잖아. 공산당. 쟤네들은 공산당이라고 하잖아. 저 공산당 맞지? 이 새끼 얘네들은 노동당이고. 자, 공산당인 요 공산주의 중국은 어때요?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상해 가면은 빈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전부 다 상해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부동산 문제, 그 교통 문제, 각종 공해 문제 난리가 아니잖아요. 상하이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뉴욕하고 똑같아. 거의 뉴욕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는 자본주의의 꽃 뉴욕이고 하나는 공산주의인데 똑같단 말이에요. 체제의 종말 산업화 이론. 즉 산업화가 되면 도시화가 되면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 각종 사회 문제가 나와서 결국은 복지가 해결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수렴이론. 수렴이론.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 수준과 또는 산업화 수준과 여기 바로 나오네.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요거 맞는 거죠. 따라 정답은 뭐야? 옳은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미음. 여기 있네. 4번이네. 이거 좋은 문제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22회 최근에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형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왜 68%냐고. 우리 키워드 169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에스핑 안델센 교수님. 복지과형. 자, 이분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요? 탈상품화 지수. 너무나도 유명한 탈상품화 지수. 용어가 좀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탈상품화가 많이 있으면 그럼 교수님 상품화 지수도 있겠네요. 탈상품. 있죠. 상품화. 상품화 지수는 뭐냐면 먼저 내가 상품을 내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당신은 어떤 상품이 있어요? 예, 저는 노래를 잘합니다. 무대에 서시오. 그래서 일당을 받으시오. 당신은 어떤? 예, 저는 힘이 세갖고 저 물건을 사. 그러면 저 막노동 현장에 가서 일당을 받으시오. 당신은? 예, 저는 아는 게 많습니다. 저 나눔의 집 가서 저 강의하시오. 그럼 일당을 줘. 내놔야 돼요, 상품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상품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됐든 간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신체적이든 무슨 심리적 뭐가 됐든 간에 상품을 내놔야 돼. 심전을 내놓을 게 없으면 자기 머리라도 깎아갖고 팔아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를 팔든 피 옛날에는 매열이라서 매열 지금은 매연 불법이에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다니까. 그 청년들 보면 우리 동네 얼굴 하얘가지고요. 그 우유 먹고 빵 먹는 거 봤어요. 그 뭐였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수근수근대요. 나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사람 매열했다고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피 팔았다는 거죠. 지금 매열 안 되지. 그 정도였단 말이야. 머리를 깎든가 피를 팔아야 됐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천적으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노인들, 와상 상태 이런 분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상품 얘기 좀 그만하자. 그게 탈상품화 지수예요. 탈상품화. 고로 탈상품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내가 내놓을 상품이 없어도 탈상품화. 살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리할게요. 탈상품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지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이 탈상품화 지수가 높고 아하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민주주의 다른 말로 권력자원이론 즉 좌파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노조 중심의 그런 나라구나. 그리고 여성 중심이구나. 그 다음에 녹색주의를 표방하고 있구나.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가서 다 복지정책을 배우려고 전 세계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탈상품화 지수가 낮다는 건 뭐예요? 상품화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머리라도 깎아서 뭔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내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단편소설 그 뭐야. 아휴 지금은 다 까먹었어. 부부가 가난한데 서로 생일 선물을 주려고 와이프는 머리를 깎아서 그 돈 가지고 그 뭘 사주고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시계줄을 사줬나?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와이프 머릿결이 이쁘니까 빗을 사줬나?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와서 봤더니 펑펑 운 거 아니야. 왜? 자기는 머리 깎아서 남편 선물 줬는데 그 시계가 없는 거고 남편은 시계 팔아서 빗을 주려고 했더니 그 와이프 머리가 민머리가 된 거고 그래갖고 서로 그냥 붙잡고 펑펑 울어. 나 그 책 읽고 지금 진짜 눈물 뚝뚝 흘렸는데 부부간의 애정이 저렇게 암수 서로 정다워라.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상품화 지수가 높은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딱 나서나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요 지원금 드릴게요. 굳이 머리 깎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 시계 팔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국가가 딱 다달이 기초연금 이런 식으로 고맙습니다. 제도적 개념. 그 다음에 계층화 지수는 뭐죠? 계급화 지수랑 비슷해요. 그냥 공고한 걸 얘기해요.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거. 유리천장 뚫을 수 없는 거. 가부장적 이런 거. 그럼 계층화 지수가 높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계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민들은 서민대로 살아야 되고 부르주아는 계속 부르주아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자 자유주의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이제 복지국가를 합시다. 복지국가는 어떻게 되겠어? 탈상품화 지수가 되게 높고 반면에 계층화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 낮겠지. 그럼 자유주의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 탈상품화 지수는 낮고 계층화 지수는 높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1번 에스핑 안델센 교수님은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어요. 1번이에요. 하나씩 뭐가 틀렸는가 볼까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중간이죠. 독일 같은 가부장적이고 사회보험을 강조하는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국가. 탈가족주의와 아니에요. 여기는 철저히 가부장적이에요. 탈가족주의 아니에요. 가부장제도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페미니즘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유럽에서 뜻밖으로 독일이에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이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
통합적 요 말 사회보험 빼고 탈가족주의 통합적 요 말 나오면 그렇지. 사회민주주의 북유럽을 얘기하는 거지. 탈가족주의니까.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지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거는 맞지만 공공부지의 비중은 대단히 높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북유럽이죠. 국가의 책임을 최대화하고 제도적 개념이에요. 시장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거 틀렸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어느 쪽이겠어요? 그렇죠. 자유주의죠. 보수주의, 다른 말로 조합주의, 독일 같은 복지국가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 아니죠. 미국은 여기 안 들어간다고요. 프랑스, 독일이 들어가야 돼요. 독일. 뭐 영국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독일이 빠지면 안 되고 미국은 여기 번지수가 틀렸어요. 얘네들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예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출에도 170번에 명시가 되어 있고 4번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중에 의회 민주주의와 정착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 같은 말로 세력화 이거 아까 했는데 권력 자원 이론 이걸 같은 말로 사회 민주주의 산업화론 틀렸고 여기 있네. 바로 정답 여기 있네요. 이거 다 틀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64%냐고. 의회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잖아요. 점진적으로 의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본가 계급과 타협을 통해서 절대적 평등 달성해 가자. 박애 정신을 이루자.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 권력 자원 이론입니다. 우리 기출에도 169번이 되겠고 5번 조지아 윌딩 드디어 나오네. 조지아 윌딩 교수님 소극적 집합주의 나왔습니다. 집합주의가 뭐죠?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하는데 소극적으로 한대요. 결국은 뭐예요? 사회주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슬로건이에요. 뉴딜 정책 당시 케인즈, 루즈벨트 당시 대공황 이후에 그 유명한 슬로건 사회주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자본주의를 하는데 일부 사회주의 정책을 얼굴 마담처럼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얘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하자. 누가 주장했어요? 케인즈 주로. 그래서 케인즈주의라고도 합니다. 또는 케인지언이라고도 합니다. 1번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반집합주의입니다. 이거는 반집합주의. 집합주의에 완전히 반대하는 쪽이죠.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 철저한 계획경제 1번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조선노동당이잖아요. 이거. 북조선 애들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죠? 마르크스 사회주의죠.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성장과 복제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환경, 생태, 관점, 녹색주의죠.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 젠더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제 등 고착화식 역할은 여성주의죠. 페미니즘이죠.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빙고.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저라면 이거 문제 제가 또 넣을게요. 이거 유사한 문제 지문만 살짝 바꿔서 저 같으면 이거 또 내요. 이건 진짜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일본어를 하신 분이 정말 많네요. 이건 반집합주의인데. 우리 기출에도 171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에스핑 안델센 교수님으로 돌아가서 6번 문제. 복지국가 유행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번.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품을 내놓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노동자가 상품을 노동시장에 내놓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고도로 문명화된 이 사회에 살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는 그건 아니에요. 정답 2번입니다. 당황스럽죠, 이런 문제 나오면. 사회민주주의, 다른 말로 그렇죠, 권력자원이론.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다른 말로 보수주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유주의 국가하고 보수주의 국가를 같은 맥락을 보시면 안 돼요. 에스핑 안델센 교수님은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맨 꼭대기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게 탈상품화 정도가 제일 높아요. 탈상품화가. 이게 북유럽이란 말이에요. 요게 1번이고 2번이 뭐냐? 바로 조합주의,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조합주의. 왜 보수주의를 하냐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사회의 어떤 계층을 변화보다는 유지하는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조합주의를 하냐면은 사회보험 때문에. 얘네들은 조합 단위로 이루어졌거든요. 최초 출발이. 사회보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예요. 공공부조를 강조하는, 미국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부조를 강조. 탈상품화 지수가 가장 낮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수주의를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핑 안델센 교수님은.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험은 직업, 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 얘기했잖아요. 정답 몇 번? 2번. 직업, 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이 된다. 왜? 여기 있잖아. 조합으로. 조합 단위로 이루어진다. 조합 단위로 통합이 아니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진다. 조합 단위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통합이면 이거 묶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다음 우리 키워드 170번이 되겠습니다. 7번 조지와 일딩 교수님 다시 나왔네.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 신우파, 반집합주의, 마르크사이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녹색주의. 일단 신우파, 반대. 반집합주의, 같은 맥락이죠. 반대. 마르크스, 사회통제이론, 음모이론에 비추어서 기득권의 자기네들이 이득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콩고물 던져주는 거다. 복지는. 반대. 녹색주의, 조건부. 페미니즘, 조건부. 얘네 찬성. 역시 마찬가지로 소극적 집합주의 찬성. 요 두 개만 찬성.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이건 쉽게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놀랍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요.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게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 또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두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 정책론이 어려워요. 정책론에서 망했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 기출에도 171번이 되겠습니다. 예스팽 안델센 교수님 거 또 봅시다.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세 가지 복지체제 뭐겠어요? 자, 위에서부터 시작.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맨 마지막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체계는 같은 말로 조합주의죠. 독일이죠. 프랑스죠. 사회보험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가부장제. 이거 맞는 거죠, 이거.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습니까? 가장 낮죠.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말 1000개월요, 100개월요. 헷갈리면 안 돼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계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합니다. 북유럽 맨날 보편주의잖아요. 데모그란트. 보수주의,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나오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개념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니까. 정답 2번 66%. 다음 우리 기출에도 170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서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 이론, 다른 말로 수렴 이론. 그래서 얘는 특징이 경제 발전을 하면은, 즉 도시화가 되면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 각종 사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맞죠? 권력자원이론 또는 권력자원론 또는 사회민주주의론 다 같은 말.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병수들을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맞죠? 수렴이론, 산업화이론,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 말만 살짝 바꿨지.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라서. 이건 베이커 교수님의 뭐예요? 이거는 베이커 교수님의 사회 양심 이론이죠. 베이커 교수님의 사회 양심 이론이에요. 이거는 틀렸죠? 시민권 이론, T 마샬 교수님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시민권,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했고, 사회복지는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보편주의 맞죠?
국가중심적 이론, 관료중심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즉 중앙정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 여기 나오네 바로 관료제. 중앙정부 관료제, 국가 관료제. 같은 맥락. 영향으로 설명.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나는 5번이 궁금하네. 5번으로 마킹하신 분이 몇 번이에요? 7%. 그래도 나한테. 2번으로 하신 분이 이렇게 많으셨네. 이번 시간에 요 권력 자원이론, 사회민주주의로 요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의 중앙 집중화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는 노동자 정당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는 요 3장이죠. 요 3장이요. 은근히 어려워요. 1장도 어렵지만은요. 2장 역사는 그냥 외우면 돼요. 솔직히. 근데 1장하고 3장은요. 같이 하고 요 사회복지 발달 이론하고 이데올로기는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외워진다고 해서 이게 풀 그런 성향의 그런 문항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져야 돼요. 이게. 우리 169번이 되겠고. 사회투자 전략 봅시다. 사회투자 전략. 자, 투자는 주로 어디다 하죠? 시장에 하죠. 시장 어디다 할까요? 현물에 하겠죠. 같은 말로 또 현금에 하겠죠. 특히 현금에 투자하는 걸 금융이라고 하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형태. 이게 투자죠. 그러면 시장에 현물이나 현금에 투자를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돈을 왕창 번 사람이 있겠고, 우리 교수처럼 이 사람 지금 1년 사이에 진짜 몇 억 벌었을 거야. 내가 보니까 솔직히 부럽기도 하더라고.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이 금융 감각이 탁월해요. 특히 막 채권,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저 그거 해가지고 돈 번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요 동료 교수는 솔직히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쫙쫙 돈 버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망하거나 적게 벌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야, 좀 이렇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능력이 좀 없더라도 이 갭을 좀 메꾸자. 능력 있는 사람과 갭을 메꾸자.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뜀틀을 뛸 때 뜀틀 못 넘으면 뜀틀 발판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국가라는 거예요. 정부라는 거예요. 제도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뜀틀 발판을 해줘서 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요 사회라는 거는 인간 사회를 얘기해요. 그럼 자 보세요. 누구한테 투자하겠어요? 인간인데. 그렇죠. 약자들이죠.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 요즘은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경력 보유 여성. 이분들 또는 구직자 또는 노숙인 등등 또는 뭐 취업 준비생, 취준생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도시겠어요? 시골이겠어요? 그렇죠. 시골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시골에다가. 도시는 잘 먹고 잘 사고 땅값 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도시재생. 도시재생. 달동네 같은데, 시골 같은데. 도시재생. 응? 요거예요. 시골이나 또는 도시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 구시가지. 이게 사회투자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갭을 메꾸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시와 시골이 갭을 메꾸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좀 갭을 메꾸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좀 갭을 메꾸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좀 갭을 메꾸고 서로 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어깨동무 좀 하자는 거죠. 그럼 교수님 사회투자 전략은 복지 우리 쪽 라인이네요. 그렇죠.
주식 투자 전략,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아니라 사회 투자 전략은 우리 쪽 라인이에요. 복지 라인이에요. 1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번,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 이전을 중시합니다. 일단 1번이 있잖아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요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자는 거예요. 고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인 거죠. 교육, 고용은 결과니까. 죄송합니다. 기회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사회적 약자들이 현금 이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 고용을 통한 형태. 어떤 무형의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이런 형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지 현금 이전을 중요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맞습니다. 교수님, 아동이 왜 나옵니까? 자, 보세요. 제일 핵심이 이분들이에요. 사회투자 전략에서. 어차피 요 구직자분들이나 이분들은 법이 있단 말이야. 고용보험비. 근데 이분들에 관련된 법이 그리 많지가 않고 이게 뛰어난 법이 그리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을 시장으로, 고용시장으로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리케이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송한데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죠. 근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이런다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요? 바리케이트가 항상 보면은 애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그래서 그러면 좋아. 이 경력 보유 여성들을 사회로, 고용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동복지를 확대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돌봄 서비스예요. 원래 돌봄이, 노인복지는 벌써 가정봉사원, 파견,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벌써 진즉했어요. 돌봄은 핵심이 뭐냐면 어린이에요. 어린이. 미성년, 어린이 또는 영유아란 말이에요. 핵심 타겟이. 다 함께 돌봄센터.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초등학생 대부분 이렇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밖에 나가서 고용시장에 진출해갖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별의별 정책들이 계속 나요. 부모급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맞는 거예요. 솔직히 난이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놓고 경력 보유 여성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거니까는 이렇게 살짝 한 번 더 연관은 이때 링크는 되어 있는데 살짝 뒤집어서 낸 거라고 그럴까? 이렇게. 솔직히 나름대로 요 출제연 요 교수님이요 고민해서 낸 거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3번 맞을 거리고. 맞잖아요. 솔직히 이거 헷갈릴만 해.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4번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아니죠. 통합으로 보는 거죠. 사회투자 전략은. 투자란 말은 원래 경제에서 쓰는 말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에서 쓰는 투자 전략을 복지에서 벤치마킹한 거로 보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교육과 고용을 통한 뭐예요? 교육과 고용 또는 재생을 통한 또는 돌봄을 통한 뭐예요? 뭔가 일자리 창출, 뭔가 부의 창출, 고용의 창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투자 전략은. 특히 소비 지원을 강조하는 개념은 아니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기출에도 171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봅시다.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회양심 이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또는 뭐 박애주의, 온종주의 뭐 이런 말 나와도 맞습니다. 음모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보는 이론. 그래서 음모 이론을 다른 말로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사회 통제 이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확산 이론, 다른 말로 모방 이론. 여기다 적을까요? 모방 이론, 같은 말로 전파 이론, 같은 말로 근대화 이론. 같은 말이에요. 한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또는 모방되어 나간다는 이론 맞죠? 4번 시민권 이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해서 반대죠. 지금 여기 틀렸죠? 얘가 먼저 나와요. 보통권, 공민권이 먼저 나오고 참정권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시민권, 그러니까 1번 시민권, 2번 공민권, 3번 참정권, 4번 사회권 순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산업화 이론, 다른 말로 수렴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 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 또는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놓고 본 거는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 그 다음에 정치적 어떤 과정, 정치적 어떤 투쟁 과정으로 복지가 발달했다고 보는 거는 시민권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4번이 되겠. 2번으로 보신 분이 많으셨네. 이거 맞는 겁니다. 2번 음모 이론. 그 다른 말로 사회 통제 이론. 자, 우리 169번이 되겠고 12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과 유행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계속 나오고 있죠. 에스핑 앤더슨 교수님. 복지과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과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재의 비중이 큰 자산조사, 민테스트에 의한 공공부조 비중, 이건 자녀적 모형이죠. 자녀적 모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죠. 공공부조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자유주의 복지국가니까. 보수주의,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대단히 강조하죠. 독일 사회보험이죠.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조합니다. 틀렸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북유럽이죠.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높다, 크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3번이네요. 2번으로 하신 분이 많아요. 니은도 이거 맞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죠. 네. 그래서 우리 키워드 170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새로운 사회, 뉴소셜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좀 보시면 1번 여성들의 유급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비용의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번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번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번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 눈에 보이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어떻게 해요? 확대되고 있죠. 이번에 강의하는 이 시점에서 필리핀 그 가사 노동하시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 가정봉사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번에 150명 오셨잖아요. 아예 대놓고 그냥 서울시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이제 점점점 확대될 거예요. 계속 국가 간의 노동 인구가요. 이동이 확대될 겁니다. 더 많이 확대될 겁니다. 91%.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워드 171번이 되겠고. 자, 14번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회 양심이론,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이타주의 또는 아까 뭐였더라? 인도주의 또는 뭐였지? 뭐 박애주의 뭐 이런 말 나오면 됩니다. 이런 말 이거 맞는 거고. 수렴이란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 맞죠? 도시화가 되면 산업화가 되고 사회 문제가 나오고 결국은 체제와 상관없이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는 거. 시민권 이론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권, 복지권, 기본권, 생존권, 권력자원이론 또는 권력자원론 또는 사회민주주의론,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들의 산물은 엘리트 이론. 후진국에서 나오는 엘리트 이론이죠. 틀렸습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구조기능주의 또는 구조주의 이론.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다. 맞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구조. 그래서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죠? Do your 제대로 쓰겠습니다. Do your job. 그 유명한 말. Do your job. job이란 말이 직업 뭐 이런 역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맡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쳐다보지 말고 네 맡은 일을 똑바로 잘 하라는 거죠. Do your job. 그래서 그거를 잘 끝냈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와서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수고했어. 고생했어. 윗사람이. 이때 이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Good job이라고 그래. Good job. Good job. 뭔 뜻이에요? 네 역할 잘 수행해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do your job. 네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거죠. 이거는 적응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여봐, 이거 헷갈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헷갈리신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인데.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눈여겨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키워드 169번이 되겠습니다. 기출에도. 자, 강의로 잡는 장별 기출문제집 사회복지 정책론편 제3장 사회복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